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개월 만에 6만 달러 아래로 붕괴한 비트코인.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대리입니다. 네, 불꽃남자 데니님 네. 이름 바꾸신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좀 아. 가시네요. 시장 반등 나오면 바꾸려고요. 아, 그래요? 네. 반등 안 보시잖아요. 오늘도 매운맛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매크로 이슈 바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오늘까지도 등락을 반복하면서 6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던 가격대가 무너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깨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시장은 특히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될 예정이죠. 미국의 노동시장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는 미국 고용 시장의 변화가 달러와 국채금리, 미국 증시는 물론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대체휴일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는데요.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목요일에는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지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이게 좀 고민되는데 어떤 걸 제일 주목해야 돼요? 원래는 실업률이 제일 중요했죠.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 경기 체력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북중미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해요. 고용이 진짜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 사실 그런 것보다 연준 위원들의 이런 얘기들, 트럼프 최근에 이제 뭐 지정학 리스크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벤트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아마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무난하게 그쵸. 나온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바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첫 번째는 우선 저점을 깼잖아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을 좀 보시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었겠지만 자, 일단 날봉 기준으로 본다면 2월 6일 저점.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첫 번째 저점 부근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6월 5일이죠. 요 저점 부근을 우리가 좀 보면 유의미하게 날봉이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마감했던 날봉은 2월 6일에 저점을 이탈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 노란색 선이 2월 6일 저점인데 자, 지금까지 보면은 다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거든요. 아랫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아랫꼬리를 달지 못하고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저점 부근에서 나와야 되는 가격 반응, 즉 거래량이라던가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 때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아랫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추세가 단계적으로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거래량이라던가 혹은 뭐 이 캔들 패턴이라던가 되게 약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라는 좀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실현 가격이라고 그래서 53K, 52K까지 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레인지가 56K부터 이제 한 50K 초반대까지예요. 10% 정도 열어두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의사결정을 할 때 팔고 도망가야 되나? 이제 사야 됩니다. 매수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 근거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은 제 방송 보실 때 온체인 데이터 좀 위주로 많이 보실 텐데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온체인 데이터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란 보시고 텔레그램 꼭 접속하셔가지고 양질의 정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하락 추세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기술적 패턴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나마 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날봉 기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이버전스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코인의 가격 저점은 내려가는데 상대 강도 지수 RSI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대리님 혹시 다이버전스 나오면 바로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안 갑니다. 항상 기간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 기간 조정에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뿐이지 근거가 있다 그래서 바로 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은 기술적 근거는 사실 저점을 깼다. 힘이 없다. 따라서 추가 하방 압력을 우리는 우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온체인 데이터가 좀 뒤에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 얘기를 더 해볼까 싶어요. 결국에는 지난주랑 똑같이 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적립식 매수를 그쵸. 하자. 네, 맞아요. 이거죠? 네, 지금 풀면서 하면 안 되고요. 적립식으로 한 9월 네. 달까지는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7월부터 새롭게 매수하는 뭐 네. 그런 콘텐츠 나온다면서요? 7월부터 제가 이제 비트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고요. 현물로 살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를 매일 한 개씩 매수를 할 거예요. 제가 솔라나 3만 원대부터 매수를 했었어요. 장 좋아지고 나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자랑했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직접 또 매수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더 네. 신뢰가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강심장 어디서 나오느냐? 온체인 데이터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렛츠 고!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라고 합니다. 실현 가격은 모든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예요. 그래서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실현 가격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본 때 이제 2019년도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갔었고요. 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실현 가격에서 기다가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이 22년도, 23년도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횡보하다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이 실현 가격 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현 가격 부분에서는 매수한다면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었다. 그러니까 좀 고통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만 결국엔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버틴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던, 추세를 줬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손절을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유가 추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추세를 만나서 큰 돈을 좀 벌 수 있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일단 53K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집중해 주시고, MVRV 지표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 부분은 고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 색깔은 저평가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왜 그렇죠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MVRV가 아직 고점 영역을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항상 고점에서 고점 실호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좀 도망가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하락하고 뒤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본다면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 저점이라고 보는 구간들, 체크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다면 큰 돈을 벌어줬던 장인데,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으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될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비트코인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깔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50K 초반대까지는 가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실현 순수익 지표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인지 아니면 손실 구간이라면 어느 구간인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 색깔 구간에서 매수했으면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공포의 구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란 색깔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빠져야 될지 가늠이 안 가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15%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평가 구간, 극단적 패닉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내용, 왜 53K를 보는지 첫 번째, 그리고 과거에는 왜 거기서 매수해야 됐고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다면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시장의 매도 압력, 그리고 파생 시장 데이터,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좀 팔로우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래소 순 입출금량입니다.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는데 왜 바이낸스를 보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이낸스가 지금 대부분 거래소의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초록 색깔은 입금, 즉 매도를 의미하고요. 이 빨간 색깔은 출금, 즉 매집을 의미합니다. 이 매도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시장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다행히도 보시면 주말 동안에는 출금량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늘거나 이 정도면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보이지 않아요. 과거 바닥에서는 이렇게 좀 크게, 아니면 출금의 이 연속성이 좀 붙었던 구간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없더라도 지금은 연속성이 보이지 않고 볼륨 또한 적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거래소 내부에 쌓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 압력, 즉 잠재적으로 작은 리스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래소 보유량이 올라가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적지만 공급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공급 물량을 크게 늘진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현물 시장, 파생 시장이 있는데 결국 과거 바닥에서 보였던 가장 중요한 흔적 이라고 볼 때 현물 거래가 강하게 스파크가 튀어야 된다, 볼륨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파생 시장이 주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현물 거래량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은 계속 저점이 고점이 계속 내려가는데 거래량 자체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가격이 결국 올라가려고 했으면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현물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근데 아직도 거래량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는 좀 신뢰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요.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 구간이고요.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보다 더 비싸면 음수예요. 근데 바이낸스는 파생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생 거래소의 지배력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자 지금 보시면 가격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같이 움직이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여전히 음수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기준으로 봤을 때 패닉은 어디였나, 저점이라고 보는 구간들이 어디였냐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150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근처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구간 2025년 3월달 부근에서 매수했다면, 고통을 조금 인내했다면 큰 수익을 줬던 구간이죠. 그 다음 구간이 2월 6일인데 이때 매수했다면 뭐 큰 수익을 줬던 구간이죠. 따라서 지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패닉이나 이전에 나왔던 저점에서 보이던 흔적들 움직임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결제 약정, 즉 시장의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뭐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배팅하고 있냐라고 보는 건데, 결국 이 변동성 지표, 즉 레버리지 지표는 올라가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을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투기적인 요소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가격이 꼭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펀딩비가 아직도 양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생 시장에 주도할 때 특징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펀딩비가 양수는요, 롱 포지션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하는 거고, 그리고 숏 포지션은 시장이 하락할 거야라고 베팅한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생 시장에 주도할 때는 항상 이 펀딩비 반대로 움직입니다. 26년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때 보시면 펀딩비가 음수인데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이 다음 구간 2026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이때 펀딩비가 양수인데 가격은 내려갔어요. 지금 볼까요? 지금도 양수입니다. 양수이고 가격은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은 즉슨 거래소에서 이 파생 시장, 파생 트레이더들을 청산시켜서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없잖아요. 지금 국내에는 파생 거래소가 없는데 해외에는 파생 그리고 무기한 선물에 대한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마음 먹기 따라서 지금처럼 유동성 없는 구간들은 펀딩비가 쏠려 있는 구간에 베팅하는 것보다 그 반대로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따라서 지금은 조금 위로 보기엔 단기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닉셀 언제 나오냐? 단기 보유자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0.95 부근에서는 매수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계속 말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도 단기 보유자는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약 보합 수준이에요. 이 말은 즉슨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살짝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매도 압력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수요는 둔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까지 마지막으로 봐줘야 되는데 진짜 찐막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올라가나요? 아니요. 안 올라가죠. 횡보하고 있죠. 미결제 약정 어떻죠? 똑같이 횡보해요. 맞죠. 전반적인 거래량 볼륨 보시면 같이 내려가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수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남아있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예요. 자 결국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죠. 하락의 룸이 저는 이제 보인다. 여기는 물려도 정말 매수할 만한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자리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 숏만 외쳤던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근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계속 말하지만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계속 빠질 겁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스트래티지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2부에서 이제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같이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까 공포의 구간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가지 지표 보니까 지금 53K에서 사야 되는 건지. 사실 저점 맞추기는 힘들다 보고, 이전에도 실현 가격까지 가긴 했습니다. 거기 조금 더 횡보하고 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리적으로 매수하자. 아니 우리 다 네. 패닉 빠진 것 같은데 단기 네. 보유자는 아직도 패닉셀이 안 빠졌다고 하니까. 아주 약오르지만 네.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돈이 없지 시간은 많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 했는데 사실 하락한다는 3월 정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오른다고 한 사람 엄청 많았는데 반대로 하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딱 맞았어요. 기분이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어. 욕 많이 먹고 뭐 온체인 데이터 보면 안 된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결국 온체인 데이터는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맞았으니까 또 이제 저점 못 맞춥니다. 하지만 가까운 구간을 제가 잘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네. 7월부터 이제 매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좀 따라서 네.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매수할 때마다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 어. 매수해요.
네, 진짜 제 계좌 까고 아, 예, 매수할 테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꼭 오시고 그 매수 제가 왜 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매했을 때 얼마나 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중장기입니다. 길게 가져갈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이걸로 돈을 버니? 이걸 좀 저는 증명하고 싶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딥하게 온체인 데이터만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실전 매매 또 7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